이란 전쟁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동맹국의 요청으로 내일로 계획했던 이란에 대한 공격의 이 부분에 대한 보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전면적이고 대규모 공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공격 재개 보류를 명령했다고 말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전 백악관에서 열린 의료비 부담 완화 행사에서 중동 동맹국들의 요청으로 내일 공격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정상들이 협상이 진지하게 진행 중이라면서 2, 3일 정도 짧은 기간 동안 공격 보류를 요청해 왔고 자신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바라건대 영원히 미루는 것이길 바라지만 잠시 동안일 수도 있다면서 이란의 손에 핵무기가 들어가지 않게 만들 수 있다면 만족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용 가능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케인 합참의장의 전면적이고 대규모의 공격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앞서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전달한 종전안에 실망감을 보이면서 이란에 어떤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말도 했는데요. 이란은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을 거라며 공격 재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앞서 중국 방문 뒤 귀국길에서도 이란을 향해 서둘러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Wiped out their armed forces, essentially. We may have to do a little cleanup work because we had a little month-long ceasefire, I guess you'd call it, but we have a blockade that's so effective. 악시오스도 이란의 종전안에 우라늄 농축 중단이나 반출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지 않아서 백악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파키스탄을 통한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미국의 군사 공격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ما در عین اینکه همه تحرکات رو رصد می‌کنیم حتما برای هر رویدادی برای هر احتمالی آماده هستیم در میز مذاکره فارغ از این تهدیدها متمرکز بر منافع ملت ایران کار خودمون رو پیش میبریم.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보류에 나섰다는 건데요. 이거는 미국 내 여론 악화도 염두에 둔 결심으로 보입니다. 새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이 지난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37%로 이 기관의 조사 기준으로는 재입권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64%가 이란 전쟁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는데 특히 중립적 정치 성향의 무당층 73%가 이란 전쟁이 잘못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통령의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력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답변도 63%나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 내 휘발유 값이 급등하고 물가도 들썩이면서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I feel like our money is going to a lot of unnecessary things, basically. We need to take care of our people here in the United States instead of trying to have wars and stuff like that.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응답도 49%, 좋다는 반응은 18%에 머물렀습니다. 만약 오늘 중간 선거를 한다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0%가 민주당을, 39%만이 공화당을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미국 재무부가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도 내놨다고요? 네, 미 재무부는 에너지 취약 국가들이 해상에 발이 묶인 러시아산 원유를 한 달 동안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특정 국가가 이 해상 러시아산 원유에 접근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조치로 원유 시장을 안정시키고 중국의 저가 원유 비축을 제한할 거라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 원유를 저가로 구매해서 이 비축해온 중국의 원유 확보 능력을 낮춰보겠다는 겁니다. 이란이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국제유가 상승 우려와 불안정성이 지속되며 미국의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조치가 국제유가나 미국 내 휘발유값 안정에 얼마나 단기간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간 지 나흘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베이징으로 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 미중談判 결과를 공유하고 중러 밀착을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의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권부의 안방이자 자신의 집무실 겸 관저인 중난하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환송한 시진핑 주석. 또 누가 이곳에 왔는지 묻는 말에 특별한 손님이란 걸 부각하면서도 뼈있는 한마디를 보탭니다. 돌이켜보면 당시 나흘 뒤에 예정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염두에 뒀던 말로 들립니다. 내일 열리는 중러 정상회담에선 앞서 트럼프 방중談判 결과 공유가 핵심 의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中俄两国元首将就双边关系、各领域合作以及共同关心的国际地区问题交换意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 설린 우호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을 맞아 친선도 강화합니다. 특히 중러 교육의 해 출범식에 두 정상이 함께 참석해 인문적 밀착을 과시할 거로 보입니다. 리창 총리와 경제회담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줄인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основные вопросы согласованы. И если удастся их доработать и поставить точку во время визита, я буду очень рад. 관영 매체들은 최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상들이 모두 중국을 다녀갔다고 선전했습니다. 무엇보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동시에 맞이하는 건 사실상 처음이라며 중국이 세계 외교의 중심이 됐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두 번째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양측은 오늘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사측과 노동조합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마주 앉았습니다. 1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지 닷새 만에 박수근 중노위원장의 중재 아래 두 번째 사후조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논의는 두 차례 정회를 거쳐 5시간 넘게 이어졌고 회의장을 빠져나온 노사는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노동조합은 일단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고 연장해서 오전 10시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결론이 나올까요? 오늘 협상 일찍 중단한 건 조사 합의해야 되는 건가요? 앞서 양측은 성과급 재원 규모와 지급 기준, 제도와 여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재원으로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기존 성과급 체계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추가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협상에 나선 노사는 성과급 제도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설명한 뒤 주요 쟁점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노위는 조정 성사 가능성을 두곤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양측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초 회의가 예정된 시간보다 30분가량 일찍 끝난 것도 원활한 논의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했고 좀 접점을 찾은 게 있어요, 혹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협상은 하루 더 이어질 예정입니다. 중노위는 노사의 자율 조정을 최대한 지원하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노사 모두 이를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최종 결렬됩니다. 이번 협상은 총파업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타결 기회로 꼽힙니다. 양측 모두 시한을 못 박지 않은 만큼 파업 예고일 직전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 두 정상이 오늘 경북 안동에서 만납니다. 넉 달 전 다카이치 총리 고향에서 가진 셔틀 외교에 대한 답방인데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 한일 두 정상이 어떤 결과를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를 만나러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회담 장소는 수도 도쿄가 아닌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이었습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 숙소 앞에까지 직접 인사를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벽을 깨가지고 환영해 주시면 저희가 온줄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넉 달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납니다. 이번엔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으로 갑니다. 답방 차원 셔틀 외교인 만큼 서울을 벗어나 이 대통령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향합니다. 지난 1월 그날처럼 정상회담이 열리는 호텔 입구에 이 대통령이 직접 나가 다카이치 총리를 맞을 예정입니다. 이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처음 대면했고 이번이 세 번째 만남입니다. 청와대는 다카이치 총리를 국빈에 준해 예우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어떤 의제가 오를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지면서 기름 구하느라 골치가 아픈 데다가 최근 미중 정상회담 때 중국이 강경 메시지를 내면서 타이완 문제도 복잡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할 예정인데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 어떤 결과를 낼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퇴근길 지하철 승객이 들고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한때 열차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KTX 강릉선 일부 구간에서는 선로가 휘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소화기를 들고 급히 뛰어갑니다. 지하철 객실 한 칸이 뿌연 연기로 가득합니다. 퇴근 시간이어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몰려나와가지고 전기가 타는 냄새가 좀 났고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6시 반쯤. 승객이 가지고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사고 여파로 상행선 열차 운행이 8분 정도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후 3시쯤에는 KTX 강릉선 남강릉과 강릉역 사이 선로에 휘어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구간을 지나야 하는 열차가 다른 선로로 우회해야 해서 열차 운행이 최대 1시간 반가량 지연됐습니다. 복구 작업은 5시간이 지나서야 마무리됐습니다.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경북 칠곡군 중앙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11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운전자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앞선 사고로 도로가 정체된 상황에서 4.5톤 화물차가 앞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으며 사고가 시작됐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부산 기장군 곰내터널 안에서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바퀴에 구멍이 나서 멈춰있던 화물차 뒤를 따르던 차량 2대가 잇따라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이런 전쟁에 따른 물가 우려로 미국 국채 금리가 발작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또 다른 악재인 셈인데요. 벌써 차기 연준 의장 압박을 시작한 모습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1위의 고급 주택 건설사인 톨브라더스. 매출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주택 건설 주문 예약 잔고가 1년 전보다 10% 이상 급감했습니다. 실제로 5월 미국 주택 건설업 협회 집계 주택시장 지수는 37로 기준선 50 아래에서 침체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주택 건설 경기와 공급망이 얼어붙은 핵심 원인은 이란 전쟁의 장기화와 고유가에 따른 거시경제적 충격입니다. 건설 현장의 중장비 운영비뿐만 아니라 자재 운송비와 가공비도 올라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을 꺾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란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사라졌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치솟아 젊은 층의 주택 거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Today, younger millennials are coming there as first-time homebuyers.
but many of them are struggling with housing affordability, with a lack of affordable inventory. 실제로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지난 15일 기준 5.1% 선을 넘으며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올해 초까지 하락 흐름을 이어왔던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6.49%로 한 주 전보다 0.04%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케빈 허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은 오는 22일 백악관에서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를 내리라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압박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입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어제 날이 정말 더웠는데요. 여름 더위가 거의 절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30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20.1도로 아침에도 평년 기온을 7도나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때이른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온열 질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내일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누그러진다고요? 네,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 비가 내리면서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21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고온 현상이 주춤하겠고 대기의 건조함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먼저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0.1도, 세종 15도, 창원 17.3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대전 29도, 대구 31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며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신다면 자외선 차단과 호흡기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번 비는 수도권과 영동 또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게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 동부권과 서남권 또 일부 경기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에 내륙 지역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많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